안녕하십니까. 마케팅 도사입니다. 오늘은 플레이스 로직이 무엇이고 어떻게 변했는가에 대한 히스토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플레이스는요, 크게 출처가 믿을 수 있는가, 컨텐츠가 검색자의 의도에 맞는가, 최신 정보인가, 이 정보가 고객들한테 인기가 많은가, 이런 모든 것들의 점수가 환산되어 상위 노출 순위를 결정했습니다. 플레이스의 출처 점수는요, 별점이랑 TV 맛집에 소개되었는가, 영수증 리뷰랑 블로그 리뷰 개수가 얼마나 많은가, 컨텐츠 검색자가 의도에 맞는 글인가, SEO 검색 최적화 세팅이 잘 되어 있는가, 새로 오픈하면 최신성에 대한 어드밴테이지도 주기도 하고요. 이 글에 대한 반응, 클릭이라든지 저장하기, 영수증 리뷰, 블로그 리뷰, 스마트콜 예약 체류 시간 등등이 점수로 다 환산돼서 상위 노출을 시켜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먼저 별점은요, 2020년도에 폐지됐습니다. 후기 조작 문제나 신뢰도 논란이 불거지면서 별점 중심의 평가 방식을 폐지하고 후기나 리뷰 시스템을 도입했는데요. 방문 인증 리뷰 위주로 됐고요. 별점 대신에 좋아요나 추천, 공유하기 등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방문하지 않은 리뷰에 대해서는 쓸모가 없게 되었고, 이런 마케팅 대행사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네 사장님, 영수증 하루에 10장씩 핸드폰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 저희 마케팅 인원이 한 300명 됐는데요, 네이버 여러 계정으로 중복되지 않게 리뷰 달아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어차피 한 핸드폰으로 영수증을 100장을 찍은들, 1000장을 찍은들, 이 핸드폰 기종이 그 사진에 메타 태그로 기록이 남아있고 GPS상 가짜로 리뷰를 작성했구나, 네이버 로직이 인식해서 안 쓰니만이 못한 어뷰징으로 인한 페널티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TV 속 맛집들은 가산점을 줬던 시절도 있었고요. 영수증 리뷰랑 블로그 리뷰가 총 개수가 가산점으로 계속 들어갔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요, 무조건 개수를 많이 채우려는 물량치기 경쟁이 심했었어요. 코로나 전부터 장사하시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블로그 리뷰 체험단 신청하면 음식 제공은 무료로 많이 해주겠지만 효과는 바로바로 나왔거든요. 블로그 체험단 하면요, 상위 노출이 가능했기 때문에 줄을 세워서 우리 매장을 바쁘게 할 수 있었던 시절도 있었어요. 지금은 체험단만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SEO 최적화는 뭐냐면요, 검색 최적화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강남치킨이라고 검색을 했을 때 여기에 보시면 이런 도른게, 이런 치킨집들이 떠야 되는데 여기 보면 이자카야가 뜨고 요리 주점이 뜨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마케팅 대행사들이 임의로 검색 최적화에 많이 뜰 수 있게끔 작업을 해서 이렇게 뜬 거고, SEO 최적화라는 것은 치킨집이라고 검색을 했을 때 치킨집이 떠야 하는데 돈가스집이나 이런 이자카야나 이런 걸 뜨면 안 되잖아요. 네이버 입장에서는 가장 치킨집 같은 곳을 띄워줘야 되겠죠. 업종이 치킨집이거나 사업자 명이나 내용에 치킨집이 들어갔을 때 SEO 검색 최적화에 의한 노출이 확장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 것도 많이 뜰 수 있게 마케터들이 잡아 나가야 할 숙제고요. 제일 중요한 반응도입니다. 2023년도부터 로직이 계속적으로 바뀌었는데, 예전에는요, 큰 노력 없이도 상위 노출을 할 수가 있었어요. 저 사촌동생이랑 마케팅 회사 운영할 때만 해도 큰 노력 없이 상위 노출이 가능했기 때문에 50만원씩 100만원씩만 받고도 상위 노출 다 시켜줬었습니다. 트래픽 작업도 할 필요도 없이요. 23년 하반기 정도에는요, 영수증 리뷰 작업에 큰 치중을 해서 영수증 리뷰가 계속 임의대로 올려드리면서 상위 노출을 잡기도 했고요. 2024년 12월쯤에는 블로그 개수에 대한 점수를 많이 줘서 챗GPT로 블로그 엄청 만들어서 배포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2024년부터는요, 영수증 리뷰랑 블로그 리뷰, 새로운 오픈 업체에 대한 가산점을 대폭 줄이면서 그런 것만으로 상위 노출은 힘들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모든 로직이 계속 바뀌고 있고요. 제가 마케팅 회사 운영하는 4년 동안 항상 하는 패턴이 있어요. 출근해서 네이버 공지 보는 일입니다. 어떤 로직이 바뀌었는지, 그 로직에 따라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마케팅 대행사 존속의 이유죠. 근데 마케팅 대행사의 8, 90%가 이런 걸 하지 않아요. 그냥 상품 팔기에 급급합니다. 전화 돌려서
블로그 리뷰합니다. 뭐 합니다. 사기꾼들이 판치는 세상이죠. 그리고 예전에 신규 업체는 오픈한 지 3개월 이내라면 신규 오픈이라는 이 팻말이 뜨면서 상위 노출을 엄청 쉽게 잡아줬거든요. 그래서 신규 업체 계약을 따기만 하면 기본적으로 플레이스에서 제공하는 기능 다 활성화하고 꽉꽉 채워놓기만 하면 바로 상위 노출 99%가 됐습니다. 그래서 플레이스 상위 노출 100% 보장 제도를 걸어도 됐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것만으로 상위 노출이 되지 않았을 때 2024년 여름쯤에요. 1년 전이네요. 현재는 여러가지 점수들로 의존도가 너무 많이 줄고 트래픽 저장하기, 체류 시간 등등이 상위 노출에 기여하는데 아주 큰 역할이 됐어요. 현재. 근데 이런 클릭, 저장하기, 체류 시간 같은 트래픽은요 가짜 트래픽이거든요. 그런데 왜 네이버에서는 어뷰징으로 분리하지 않을까요? 왜 트래픽으로 인한 상위 노출을 시켜주는지 아십니까? 먼저 어뷰징부터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읽어보시면 어뷰징이란 검색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검색 순위를 조작하거나 다른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악성 행위. 어뷰징은 검색 결과를 조작해서 트래픽을 증가시키거나 특정 상품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해 사용된다라고 했죠. 그 중에 리워드도 가짜 트래픽이거든요. 리워드가 뭐냐면요, 지금 인터넷에 리워드라고만 검색을 해도 마케팅 회사들이 줄줄이 있습니다. 트래픽을 가짜로 생성해주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제 불법 트래픽도 있고 뭐 파이썬을 이용한 IP 우회로 클릭을 유발시키는 애들도 있고 리워드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트래픽 잘못 넣다가 안드로메다 갑니다. 조심하셔야 되고, 리워드는 뭐냐면요, 토스 뱅크에도 있고요, OK 캐시백도 있고 캐시워크, 네이버에도 리워드가 있어요. 예를 들어 막 흔들면 10원 벌고 만보기 걸어가면 1000보당 뭐 10원 주고, 유튜브 프리미엄 결제하지 않는 이상 유튜브에 광고를 보면 유튜브를 볼 수 있잖아요. 이게 미션을 수행을 하면 보상을 받는 게 리워드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구리 맛집이라고 검색을 한 다음에 강남 닭한상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저장하기 버튼 누르고 하면 300원 줄게, 이런 게 보상형 미션을 내리면서 리워드를 넣는 겁니다. 이런 거를 하루에 500타 1000타 넣을 수 있습니다. 저장하기도 하루에 500개씩 1000개씩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네이버에서 이런 트래픽이 만연하고 상위 노출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뷰징으로 분류하지 않은 이유는요, 어떤 매장이 갑자기 클릭이 많아지고 체류 시간이 많아진다고 이 매장이 돈 써서 가짜로 트래픽을 발생시켰다, 너 부정행위 저질렀어, 페널티 줄게, 이렇게 네이버가 할 수 없습니다. 그 매장이 TV에 광고를 냈을지 지역신문에 광고를 냈을지 아니면 방탄소년단 같은 연예인이 먹으러 왔다가 바이럴을 통한 트래픽이 생겼을지 어떻게 알고 어뷰징이라고 판단해서 페널티를 줄까요? 하지만 이 불법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디나 IP가 중복된다든지 규칙적인 패턴으로 클릭과 체류 시간이 들어간다면 네이버에서는 합리적 의심을 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타당한 이유가 생긴다면 페널티를 부과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왜 트래픽을 넣었는데 상위 노출을 시켜줄까요? 리워드 트래픽으로 왜 상위 노출을 시켜줄까요? 네이버에 내가요, 검색 엔진 점유율이라고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네이버가 76%래요. 구글이 18%래요. 구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검색 엔진 점유율이라고 똑같이 검색을 했을 때 네이버가 56%래요. 구글이 36%래요. 네이버에서는 점유율가 72%라고 했는데 그래, 내용이 다르죠? 그 72% 점유율은요 2018년도 기준으로 자료가 올라온 거고요, 24년도는 구글에게 많이 뺏겼습니다. 앞으로 25년도는 더 많이 뺏기겠죠. 우리 고객들은요 네이버의 이 자료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남 맛집이라고 검색을 해서 블로그를 보더라도요, 아 이거는 진짜 블로그가 아니라 체험단이 쓴 블로그일 거야 라고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이렇게 검색합니다. 오빠랑 내돈내산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도 다 마케터가 쓰는 거예요. 블로그 체험단이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에 대한 신뢰가 점점 잃으면 구글로 넘어가게 됩니다. 현재도 네이버 플레이스에 대한 의존도가 지금 엄청 크거든요. 99% 되거든요. 근데 진짜 맛집을 찾는 손님들은요 구글 지도에서 검색하시는 거 아세요? 네이버에 맛집이라고 검색을 해서 봤더니 별점도 5점이고
있고 좋은 후기만 줄줄 달려 있어요. 리뷰가 막 몇만 개씩 있습니다. 근데 그거 구글 지도에서 똑같이 검색해서 들어가면요, 평점 5점이었던 게 한 3.6 나올걸요? 리뷰도 완전 개 박살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구글에 점점 뺏길 가능성도 있다. 여기 인터넷 트렌드에서 보시면요, 점점 구글의 점유율이 많아지고 있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돌아가서 왜 네이버가 리워드와 같은 클릭 체류 저장 트래픽 같은 거로 상위 노출이 빈번하게 판치고 있는데 왜 가만히 냅둘까요? 자, 네이버는요, 엄연한 광고 회사입니다. 광고로 돈을 벌어야 하는 회사고요. 파워링크 광고, 카탈로그 광고, 네이버 지도 광고, 블로그 광고, 배너 광고 등등 광고 회사는 트래픽이 생명입니다. 트래픽에 따른 광고 단가가 정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트래픽은 검색량입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이 트래픽을 허용해주는 이유입니다. 리워드를 많이 사용해라. 우리 검색량 많아 보이게 우리를 도와주는 일이다 라는 아주 검은 속내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이 아이템 스카우트라는 검색량을 알아보는 페이지가 있거든요. 그냥 휴지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한 달 검색량이 3만이래요. 3만. 강남 맛집이라고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한 달 검색량이 20만 건이래요. 월 검색량이 20만 건? 말이 안 되는 검색량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반 정도는 허위 트래픽일 겁니다. 예를 들어 네이버에다가 휴지라고 검색을 했을 때요, 스마트 스토어로 들어갔을 때 맨 첫 번째 여기 광고 붙은 거 외에는 1페이지에 상위 노출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상위 노출을 만들려면 많은 클릭이 들어가야 되고 많은 체류 시간과 많은 결제가 일어나야지, 노유 전객제가 선순환이 계속돼야 상위 노출을 할 수 있는 건데요, 휴지라고 검색했을 때 내 상품이 1페이지 상위에 뜨게 하기 위해서 리워드를 이용한 불법 프로그램을 허위로 트래픽을 넣었을 때 1페이지 상위 노출 잡습니다. 저도 이커머스 쪽도 상위 노출 작업도 했었는데요, 키워드에 따라서 1,000만원, 2,000만원 받고 상위 노출 시켜줍니다. 돈 벌기 쉬워요. 그런데 트래픽 작업을 안 하면 결국에는 떨어지면서 사기꾼 소리 듣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유 전객제 상세 페이지도 진짜 잘 만들어야 되고 리뷰도 진짜 잘 쌓아야 되고 상위 노출만 시키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매출이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저희 프로 마케터입니다. 제가 휴지라고 검색했을 때 제가 판매하는 휴지 상품을 1페이지 첫 번째에 뜨게 하려면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00회의 클릭을 발생시키고 체류 시간을 발생시킨다면 상위 노출을 잡을 수만 있다면 합니다. 왜냐면 매출이 많이 오르니까요. 저 같은 사람이 10명이면 1만회, 100명이면 10만회입니다. 그러면 저 같은 마케팅 대행사나 좀 깨어있는 셀러들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 사람들은 착각하겠죠. 어떻게 착각하냐? 와, 네이버에서 강남 맛집이 20만 건 이렇게나 많이 검색돼? 대박이다. 이렇게 오해를 한다는 겁니다. 진짜 단단한 오해고 순진한 거죠. 이런 것들을 다 저희 클라이언트들한테 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프로 마케터들이 되실 분들이니까 제가 싹 다 알려드리는 거지. 그래서 네이버가 리워드나 슬롯 등 허위 트래픽을 알면서 봐주는 겁니다. 본인들 광고 단가 높이기 위해서, 매출을 높이기 위해서요. 오늘 네이버 로직이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지 배우셨고, 앞으로는 네이버 로직이 인스타그램과 같은 이 피드 형식의, 컨텐츠 형식의 로직으로 바뀔 거거든요. 보시면요, 강남 맛집이라고 검색을 했을 때 밑으로 내려가면 플레이스가 기본적으로 나오지만 체험단도 나오죠. 여기 보시면 네이버 클립이라고, 네이버에서 지금 요새 많이 밀어주고 있어요. 이 클립을 보시면요, 좀 인스타그램 같지 않습니까? 저 모바일 버전으로 한번 봐볼게요. 강남 맛집이라고 검색을 했을 때요, 모바일에서 여기 보시면 클립 있죠? 인스타그램 릴스 보는 것 같지 않아요? 네이버도요, 로직을 앞으로는 알고리즘에 의한 노출 형식으로, 릴스 형식으로 바뀔 거고, 지금은 클립을 많이 밀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도 컨텐츠 마케팅, 숏폼 제작 위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뉴스 기사 보시면요, 작년 네이버 컨퍼런스에서 최수연 네이버 대표가 AI에 매출의 25%를 투자를 할 거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네이버에 QAI라고 있거든요. 이제 앞으로는 AI에서 이런 식으로 검색을 민다라는 겁니다. 주말에 분당에서 브런치하기 좋은 테라스 있는 식당을 찾아줘,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지금은 플레이스에 대한 마케팅 의존도가 크지만 앞으로 2년 뒤, 3년 뒤면 AI 개발이 완벽해질수록 로직이 또 바뀌겠죠? 시대는 빠르게 변합니다. 저렇게 저는 바뀐다고 보고 나중에는 AI가 음성 인식을 해서 이런 시대도 오겠죠. 그 AI 비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김비서, 나 내일 소개팅 있는데 머리를 아이롱 펌을 해서 멋있게 만들고 싶거든? 부천에서 아이롱 펌 제일 잘하는 원장으로 내일 3시에 결제까지 마무리해줘. 딱! 그러면 AI가 알아서 아이롱 펌을 제일 잘하는 원장을 찾아서 3시에 결제까지 할 수 있는 세상으로 가겠죠? 로직은 계속 바뀔 겁니다. 그런데 바뀌면 더 좋습니다. 어중간한 마케터들은 다 폐업할 거고요. 지금 현재 단순하게 리워드만 넣는 마케터들 벤츠 타고 포르쉐 타고 다니거든요. 로직이 바뀌고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진짜만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케팅 코치 학교가 진짜만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롱런 할 수 있는 거고, 결국 지금 얘기한 것들을 종합했을 때 앞으로 로직은 개인화에 대한 알고리즘으로 바뀔 수밖에 없고, 리워드만으로 상위 노출은 힘들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마케팅의 본질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본질은 어떤 로직 변화에도 굳건하게 튼튼하게 버틸 수 있습니다. 본질만 탄탄하면요, 당근 마켓을 광고하든 인스타 광고만 해도 잘 됩니다. 파워링크만 해도 잘 됩니다. 결국 핵심은 노유전객제만, 마케팅 본질만 강화되고 세팅되면 어느 채널이든 노출만 잘하면 장사 잘 됩니다. 핵심이 안 되면 상위 노출은 의미가 없습니다. 마케팅의 본질이 되면 다 장사 잘 되는데 음식이 맛이 없으면 망하겠죠, 당연히. 저희가 아무리 마케팅 잘 시켜줘도 음식 맛 없으면 망할 겁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저희도 백종원 골목식당에 나온 사람들 다 성공했나요? 그 수많은 몇백만의 트래픽을 넣어줬는데 망하는 업장 많습니다. 음식이 맛 없으면 망해야죠. 이제 앞으로 로직은 계속 바뀔 겁니다. 로직 바뀌어도 제가 그 로직 다 뚫어드리겠습니다. 로직 바뀌면 어쩌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음 영상은 마케팅의 본질에 대해서 한 번 더 개념 잡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도사였습니다.